오늘 조합을 끝내는 걸 목표로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남은 장르들이 이제 약간 유형별로 좀 정리가 되는 거가 맞을 것 같고, 여기부터 할게요. 32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9번이야. 사실상 순열만 따로, 조합만 따로 막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건 결코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 상황을 읽어보셨을 때 케이스 분류 후에 뭐 조합을 이렇게 뭐 선택만 해야겠다면 선택만 하시던가, 아니면 나중에 배열까지 해야 한다면 배열까지 같이 하시던가 라고 해서 컨비네이션이라는 기호랑 요 P라고 하는 퍼뮤테이션 기호를 자유자재로 이제 써먹으시는 게 맞고, 내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이런 말도 했었죠. 결국은 퍼뮤테이션 기호보다는 컨비네이션이라는 C라는 기호를 더 많이 쓰게 될 거다 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고, 마인드 세팅이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렇게 돼요. 선 선택 후 배열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한 다음에, 먼저 그걸 만족하는 상황부터 고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를 한다? 배열을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컨비네이션 기호를 쓰고, 그 나중에는 뭐 퍼뮤테이션 기호를 쓰거나 아니면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쓰시면서 항상 요 마인드 조금 약간 타투 새겨도 될 정도로 선 선택 후 배열, 이런 아이디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의 풀이 방법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 5명, 여자 3명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일단 뽑아서 다음과 같이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일단 디테일한 상황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는 이 뽑은 5명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 그랬으니까 무난하게 한번 뽑아보자고. 남자 5명 중에 3명 뽑는 거를 뭐라고 말하면 되죠? 5C3이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여자 3명 중에 2명 선택하는 거는 3C2라고 말해도 되지.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쓴 여기는 뭐부터 한 거죠, 지금? 선택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말할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결과적으로 몇 명을 뽑았으니까 총 5명을 뽑은 거 맞지? 요 5명을 그냥 여기서는 뭐 하래? 일렬로 나열만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5팩토리얼을 곱해주기만 한다면 상황이 그냥 종료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빨간색으로 쓴 게 후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의 수 계산은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거고, 아마 굉장히 좀 큰 숫자가 나올 거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써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10 곱하기 3이니까 30이고요. 30에다가 120인가? 3600? 맞나요? 30 곱하기 120 하면? 아무튼 그 정도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5명을 일렬로 세우긴 하는데 특정 조건이 붙죠. 이 여학생 친구들끼리 이웃하고 싶대요. 이웃하는 거 우리 많이 했으니까.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5명 중에 3명 선택, 3명 중에 2명을 선택한 거가 먼저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 뽑은 여학생 2명이 지금 주인공이죠. 이 여학생 둘을 A랑 B라고 네이밍을 한번 해봤을 때, 이 남자 쩌리 세 놈은 그냥 대충 표현하죠. A랑 B가 지금 뭐 하고 싶은 상황이죠? 이웃하고 싶은 상황이니까 이 A랑 B는 한 뭉텅이로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실제로는 몇 명이 있는 게? 4명이 있는 걸로 취급하는 게 맞겠죠. 이 4명을 일단 모르겠고 배열이나 합시다. 4팩 정도로 말이죠. 근데 이대로 끝인가? 그렇죠. 이 여학생 둘이 서로 자리를 체인지하는 경우엔 뭐까지? 2팩, 뭐 아니면 2라고 쓸게요, 그냥. 근데 이 정도까지만 배열을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후 배열 자리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마찬가지로 그냥 이 정도까지만 쓰고 넘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마인드가 별거 아니지만 문제 항상 읽어보시면은 선택부터 먼저 한 다음에 배열을 하는 게 맞죠. 오케이. 이런 느낌.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9번이요. 자, 이거는 이제 2008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라고 나와 있고요. 1부랑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음악회가 있고요. 거기에 독창 2팀, 중창 2팀, 합창 3팀, 총 7팀이 이제 모두 공연을 하고 싶은데 공연 순서를 이렇게 정하고 싶대요. 1부랑 2부 타임으로 나눠져 있고, 1부는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 3팀이 공연, 2부는 독, 중, 합 순으로 4팀이 공연을 하겠답니다. 공연 순서를 정하래요. 뭐 간단하죠? 자, 일단 당연히 지금 내가 이렇게 쓰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1부부터 먼저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2부를 배열하는 걸로 보시는 게 맞겠지. 자, 1부부터 먼저 결정을 하자고. 독창 2팀 중에서 몇 팀 골라서? 한 팀 골라서 너 맨 먼저 해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중창 몇 팀 중에서?
두 팀 중에서 한 팀 골라서 너 다음으로 해. 합창 몇 팀 중에서 세 팀 중에서 한 팀 골라서 너 세 번째로 해 라고 한다면은 그냥 1부 타임이 그냥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스르륵 계산해도 몇 개가 나오는 게 맞고 12가지 경우가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뭐 여기까지 딱히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2부로 가시는 순간 어차피 지금 이거는 한 팀이 공연을 더블로 하는 상황은 당연히 불가능할 거니까 그 독창 두 팀 중에 한 팀을 1부에서 했으면 나머지 한 팀은 자연스럽게 그냥 뭐 너 거기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중창도 마찬가지로 두 팀 남은 한 팀이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걸리긴 하겠죠. 합창 세 팀 중에서 한 팀이 지금 먼저 1부에서 공연했으면 나머지 두 팀이 이제 여기랑 여기로 들어가는 거 맞는데 그 순서를 뭐 예를 들어 합창팀이 A, B, C 팀이 있고 여기가 A라고 치면은 여기가 B, C가 될 수 있고 여기가 C, B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뭘 곱하는 게 2를 곱하는 게 맞겠죠. 뭐 본능적으로 당연하게 느끼시면 될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있을 거가 될 거고 1부랑 2부가 사실상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12와 2를 곱해서 몇 가지로 24가지 경우의 수로 그냥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보셔도 상관없고 이게 무려 수능에 나온 문제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확률과 통계는 별게 없구나 라고 느끼시기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별거 없죠. 밑에 있는 확인 유제만 한번 빠르게 해보고 저는 계속 진도를 이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한 5분 정도, 5분도 길어요. 3분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7번으로 갈게요. 325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단원조합 문제 뒤에 마플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함수의 개수까지 이제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적어드리긴 했고 325페이지 그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일단 정리를 설명해드리면서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총정리라고 해서 뭐 마지막으로 배우는 최종 버전인가라고 하면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이라든가 뭐 중복 순열 개념들을 혹시나 배우게 된다면은 이제 거기까지 가야만 총정리가 되긴 하는데 뭐 그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사람마다 이제 배울 수도 있고 배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는 건 오버라고 보고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범위까지에 대해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이 정도가 총정리인 건 맞겠죠. 자, 상황은 이래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는 서로 다른 m개가 있고요. 공역의 원소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상황은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개수가 만들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함수의 개수 이거 뭐 예전에도 많이 말했던 거죠. 선택권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원소가 화살표 뿌릴 수 있는 게 몇 개가 될 거고 여기에 첫 번째 원소가 화살표 뿌릴 수 있는 게 n개가 되겠죠. 두 번째 원소도 마찬가지로 n개 뿌릴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원소도 n개 뿌릴 수 있을 거라면은 얘는 결국 n이라고 하는 값을 몇 번 곱한 게 맞다? m번 곱한 게 맞겠죠. 따라서 이거는 뭐의 뭐승으로? n의 m승으로 표현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여기다 깔짝 적어두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거를 n 파이 m이라고 불러요. 저 파이가 이제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기호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 요거는 소문자 파이가 될 거고 대문자 파이는 이거예요. 이건 그냥 선택적으로 뭐 이런 기호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간혹가다 있거든. 한 100명 중에 한 명 약간 기호 덕후들이 있으니까 이런 뭐 좋아하시면은 써보시고 싫으면 말고. 그러니까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m의 n승인지 n의 m승인지를 좀 잘 보셔야 돼. 항상 요 밑에 들어가는 게 누구다? 공역의 원소의 개수다. 이건 절대 불변입니다. 틀릴 리가 없어요. 항상 여기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1대1 함수입니다. 자, 우리 함수 최근에 배웠나? 1대1 함수 정의 을풀 쓰는 사람 있어요? 일단 시작은 제가 잡아드릴게. x1과 x2가 다르다면 fx1과 fx2가 다르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금 1대1 함수 정의까지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대1 함수 개수는 자 마찬가지 생각해보죠. 여기 있는 첫 번째 원소가 대응할 수 있는 화살표를 뿌릴 수 있는 개수가 n개라면 두 번째 원소는 몇 개로 줄어들어?
n-1개로 줄어들겠죠. 그 다음은 이제 n-2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n-1, n-2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곱해지는 아이디어라면 이게 바로 뭐죠? 퍼뮤테이션, 순열의 아이디어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겠네. 따라서 머피머로 npm으로 써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좋네요. 그리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뭐까지 추가하는 거?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요 표현까지 붙는 게 맞을 거고 1대1 대응 개수를 얘기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정역과 공역,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싹 다 뭐 할 때만 같을 때만 성립이 될 거니까 여기서는 내가 가정을 m과 n이 서로 같은 값이라고 쳐보죠. 즉 5개에서 5개로 가는 뭐 그런 식의 상황으로 봤을 땐 얘는 결국 뭐냐면 npn으로 얘기할 수 있고 우린 이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대1 대응 개수는 그냥 팩토리얼 아이디어로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전에도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추가되는 게 이거죠. 살짝 별표를 칠게요. 증가하는 함수 아니면 감소하는 함수인데 증가하는 함수를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x2라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x1과 x2는 마찬가지로 정의역에 있는 원소 서로 다른 두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x2라는 값이 x1보다 크다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 값도 fx2가 더 커지는 방향성으로 가는 이런 식의 조합을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의아해 하신다면은 쉽게 말해서 x값을 더 큰 값으로 배치할수록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함수를 찍어보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함수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가함수구나 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느낌상 감소함수는 정의가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등호가 둘 다 반대가 아니라 x값은 커지지만 함수값은 뭐해지는? 작아지는 이런 식의 상황을 감소함수의 정의라고 불러요. 감소함수나 증가함수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기는 한데 어차피 조만간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아이디어입니다. 수학 2에서 말이죠. 자, 지금 뭐 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증가함수의 개수나 감소함수의 개수는 동일한 아이디어로 계산이 가능해요. 바로 NCM으로 말이죠. 이게 뭔 말일까? 서로 다른 n개, 공역에 있는 원소 n개 중에서 정역에 해당하는 원소 m개만 선택만 해도 되는 건데 저번 시간 마지막에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그 경우에서 혹시 기억납니까? 이런 거 막 1, 2, 3, 4, 5, 6 중에서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A1, A2, A3, A4, A5, A6 뭐 이렇게 배치를 했던 문제. 여기 중에서 뭐 A1, A3, A5 순으로 커지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배열하는 게 맞을까? 이 6개 원소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고 3개 선택한 다음에 그냥 크기 순으로 적당하게 잘 배치만 하면은 배열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개수랑 그대로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건 내가 바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정도가 총 정리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쓰면서 한번 들어봐봐. 이 기호들의 공통점이라고 본다면은 왼쪽에 있는 여 자리가 항상 무조건 다 누구죠? 공역의 원소의 개수 자리인 게 고정이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 친구들이 다 뭐다?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자리가 고정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것도 딱히 헷갈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문제 내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정의역에는 5개 원소, 공역에는 8개 원소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냥 함수의 개수 한번 불러보죠. 뭐의 뭐 승일까요? 그렇죠. 8의 5승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계산하실 겁니까 이거? 이거 아마 2의 15승이겠죠? 2의 15승 겁나게 큰 숫자니까 그냥 그렇게 내비두시면 됩니다. 1대1 함수 개수 몇 개? 그냥 기호로 말해주시면 8, P, 5 실제로 계산하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개수는 8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는 순간 5개만 선택하는 순간 자동으로 만들어져.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 자, 여기 있는 8개 원소 중에서 5개 그냥 무작위로 불러볼래요? 1, 2, 5, 6, 8 이렇게 5개를 선택했다고 치면은 배열을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1은 1로, 2는 2로, 3은 5로, 4는 6으로, 5는 8로 배열하는 순간
자동으로 x값이 커짐에 따라서 함수값도 커지게 되는 배치로 완성이 되겠죠. 이래서 증가하는 함수의 개수는 공역에 있는 원소 개수 중에서 딱 선택만 하는 순간 배열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감소함수는요? 반대로 얘가 얘로, 얘가 얘로, 얘가 얘로, 얘가 얘로, 얘가 얘로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순이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아이디어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추가로 제한을 둘게요. 자 증가함수라고 마찬가지로 제한을 걸 건데 여기서 내가 F3이 4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제한 조건까지 붙일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는 게 맞을까? 위에랑 아래랑. 좋아요. 자, 일단 3이 4로 대응이 된 것까지는 무난한 상황이죠. 문제에서 지금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무슨 함수이기를? 증가함수이기를 원하는 상황이라서 난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 부르냐면은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바리케이트 뭔지 알죠? 그러니까 중간에 막아놓는 거. 지금 3에서 4로 이렇게 이 보라색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요 1, 2놈들은 여기 놈들에서만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를 지금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닐 거란 말이지. 왜냐면은 3이 지금 4로 갔기 때문에 이 두 친구 중 어떤 친구라도 이 4보다 큰 값으로 배치가 되는 순간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에 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이 4랑 5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디에서만? 요 5, 6, 7, 8에서만 놀아날 수가 있구나. 자 그래서 요 빨간색 상황 한번 따로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로 배치할 수 있는 증가함수의 개수는 몇 개를 말하는 게 맞고? 그렇죠. 3개 중에서 2개만 선택만 하면은 자동으로 배치 끝. 이라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4, 5에서 5, 6, 7, 8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좋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아마 요 뒤에 특강 파트 문제들에 나와 있을 거고 아마 그 밑에 있는 696번 문제도 요 문제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함수계수 문제들은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 여러분들이 거기 695번, 69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 되시면 저 뒤에 있는 마플 특강의 함수계수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뒤죠. 지금 내가 나눠드린 마플의 맨 뒤에 조합을 이용한 집합의 개수라고 보이는 파트 아마 문제가 총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맘 같아서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시키고 넘어가고 싶은데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유형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꽤 많아서 여기는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여기 있는 6문제를 싹 다 한번 풀어볼 예정이고 다만 내가 풀기는 풀되 필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그냥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다시 한번 풀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자, 일단 1번과 2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은 2018년도 6월 평가원 문제라고 나왔고 오답률이 무려 64.9%. 정답률이 35%를 조금 넘는 거라면은 그래도 꽤 헤비한 문제라고 애들이 취급을 한 건가 봐. 한번 들어보죠. 자, 1, 2, 3, 4, 5라고 하는 요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부분 집합을 2개 선택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원소 개수가 2개짜리인 부분 집합을 2개를 선택할 때 그 2개의 집합이 서로 같지 않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를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여기 중에서 원소 2개짜리인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그냥 몇 개나 말하면 되죠? 10개라고 말해도 되고 우린 그거를 OC2라고 부르기도 하겠죠. 말 그대로 저 5개 원소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하면은 실제로 나열해 볼까? 별거 아니니까 1, 2, 1, 3, 1, 4, 2로 2, 3, 2, 4, 2, 5, 3, 4, 3, 5, 4, 5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이 10개를 다 이렇게 집합기호로 묶으면은 그 10개의 집합이 지금 탄생이 될 겁니다. 그 10개의 집합 중에서 몇 개를 택하는 거죠? 결과 최종적으로는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두 집합이 서로 다르게 되려면 말 그대로 이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만 어떻게든 간에 뽑으면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마무리가 뭐겠어요? 10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 10C. 실제로 계산하면 몇 가지? 45가지로 그냥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이게 어렵냐? 이게 이 문제가 왜 오답률이 65%에 가깝게 갔을까를 난 솔직히 모르겠다. 그냥 이때 이 당시에 이 고딩놈들, 고3 놈들이 공부를 그냥 더럽게 안 했었을 뿐이지 않을까. 상황 판단 되세요? 뭔 말인지? 이 1, 2, 3, 4, 5 중에서 원소의 개수 2개짜리인 부분집합이 총 이렇게 서로 다른 10개가 있고 그 10개 중에서 그냥 서로 다른 2개만 선택하는 순간 자동으로 그냥 서로 다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응용을 좀 한다면 원소 2개짜리인 집합을 2개 택할 때 두 집합이 다르게 될 확률이 몇이냐를 물어보면 어떻게 할래요? 자연스럽게 확률까지도 가보죠. 잠깐만. 두 집합이 다른 확률은 무조건 100%인데. 이건 안 되겠네. 네, 이 문제는 확률로 가기는 조금 그렇죠. 다른 문제로 한번 가볼까? 자, 일단 확률은 나중에 한번 해보고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부터 9까지 총 9개 원소가 있는 집합 A래요. 여기에 있는 부분 집합들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라고 픽스를 해줬고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로? 4개로 고정을 해줬대요. 이런 집합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봤어요. 숫자 한번 나열어 볼게요. 자, 여기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란 얘기는 3은 반드시 뽑힌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반대로 1과 2는 절대로 뽑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도 들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치? 자, 그러면은 3은 분명히 뽑혔고 이 남은 6개 원소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으면 될까만 더 고민해 주시면 되는데 최종적인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길 원하니까? 4개가 되길 원하니까 이 6개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3개만 더 뽑으면은 그냥 집합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6C3이고 계산해 보시면은 20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3은 이미 지금 포함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3은 그 4개 그 TO 중에서 한 자리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번에 했던 그 네임드 그 상황이랑 똑같다 보시면 되겠죠.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볼게. A 집합은 1, 2, 3, 4라고 나와 있고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이기를 원하면서 B집합은 어디서 따오기를 원하냐면은 1, 2, 3, 4, 5, 6, 7, 8. 자, B집합은 여기에 부분집합이면서 A와의 공통부분은 또 2개이기 원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래요. 이때 B집합이 총 몇 개인지를 구하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1, 2, 3, 4) 중에서 그렇죠. 지금 A랑 B라고 하는 그 공통부분의 원소 개수가 2개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저 1, 2, 3, 4 중에서 2개는 B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고 2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4개 원소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2개를 선택해서 걔는 B집합에다가 집어넣도록 합시다. 이게 뭔 말이라고? 1, 2, 3, 4 중 2개 선택. 그냥 선택이라고만 쓸게요. 선택 후에 이제 B에 집어넣는 상황이라 보시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 편하게 1이랑 2는 B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고 3이랑 4는 이제 B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그 이후의 상황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러고 나면은 이 나머지 몇 개? 5, 6, 7, 8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원소들은 B집합에 대해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각각의 경우가 몇 개씩 있어요? 2가지씩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총 몇 번 반복이에요? 4번 반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이 앞에 보이는 요 4C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A집합과의 공통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이길 원한다라 그랬어요. 이 2개를 요 4개 중에서 실제로 아무거나 2개 서로 다른 거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1이랑 2를 B에 집어넣고 3이랑 4는 집어넣지 않았다고 가정한 채로 출발할게. 그러면 뭐 1, 2, 3, 4 상황은 됐는데
이 나머지 5, 6, 7, 8도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B집합이 지금 이 여기 집합 여기 안에 있는 놀아나고 있는 집합이니까 5라고 하는 원소는 B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상황이죠. 6도 마찬가지고 7도 마찬가지고 8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게 B에 있거나 없거나의 두 가지가 얘도 해서 2를 총 4번 곱하는 2의 사승이 뒤에 붙어서 마무리 계산이 되면 되겠네. 6 곱하기 16이니까 얘는 9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요 2의 사승이 의미하는 거는 5, 6, 7, 8이 B 5, 6, 7, 8의 유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4번, 5번, 6번이 같은 결의 문제고 가면 갈수록 약간 좀 특수한 조건이 붙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보도록 할게. 1, 2, 3, 4, 5가 전체 집합이라고 했고 이 전체 집합 안에 A랑 B라고 하는 집합이 지금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한데 그 A 집합과 B 집합의 공통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길 원한대? 2개이기를 원한대요. 자, 이 문제를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라 라고 내가 시킨다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은 A 집합이 뭔지도 모르고 B 집합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거고 공통인 원소의 개수가 이제 2개가 될 거니까 A 집합과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케이스 분류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케이스 분류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한다면 짱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여기 안에 A랑 지금 B라는 집합이 서로 간에 공통 부분이 존재하는 채로 잘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교집합의 부분은 여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분명히 몇 개라고 고정을 해줬어? 2개라고 고정해줬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난하게 이 5개 중에서 확실하게 2개는 여기에 배치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은 생각일 거란 말이야. 오씨 이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누구랑 누구 배치할까요? 편하게 1이랑 2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한 채로 문제를 진행해 볼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남은 3개 원소인 3, 4, 5를 이제 어디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야 할까를 최종적으로 고민하는 게 맞는데 요 교집합 부분을 제외하고 이 각각의 원소들은 이 집합 안에 분명히 어딘가에 위치는 하고 있어야 돼. 막 갑자기 막 여기 있거나 막 그럴 리는 없을 거란 말이지. 영역이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요 나머지 3개의 원소가 갈 수 있는 자리는 그냥 아예 여집합 부분일 수도 있고 순수 A 파트에 있을 수 있고 순수 B 파트에 있을 수 있겠죠. 총 이렇게 3개 중에서 각각의 친구들의 자리를 지정해주면 될 거라고. 3이 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의 3가지. 4도 3가지. 5도 3가지라 보시는 게 맞을 거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다? 5개 중에 2개 선택해서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매칭시키는 요 경우의 수에다가 3의 3승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 3의 3승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3과 4와 5의 자리를 기억, 니은, 디귿에다가 배치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 10 곱하기 27이니까 270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바로 갑시다. 5번이요. 자, 상황은 똑같을걸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라고 나와 있고 A랑 B가 부분 집합이라 그랬고 이번엔 어떤 상황이 되길 원하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기를 원한대요. 이 상황 자체를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대로 그려보시면은 B가 크게 써먹고 있고 그 안에 A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여전히 원소는 1, 2, 3, 4,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그림에서도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예 아싸리 바깥의 부분에 여기, 그리고 순수 B인 여기, 그리고 순수 A 파트인 여기, 이렇게 3가지 케이스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럼 1이 갈 수 있는 자리도 여전히 몇 개가 될 거고요? 그쵸? 기억, 니은, 디귿의
세 가지가 될 거고 2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3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4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5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될 거니까 3을 내리 몇 번 곱하는? 5번을 곱한 243가지가 이 상황을 만족하는 모든 집합의 개수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뭐 의아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답이 이게 맞기는 해. 틀릴 리가 없어. 뭐가 약간 좀 걸리는 거 없어요? A가 아는 말해봐. 괜찮아. E에 먹혀 아니 K 안에 있으니까 아니 여기 있는 243가지는 이 중에는 분명히 요 1, 2, 3, 4, 5가 여기에만 몰빵되어 있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겠죠. 생각해보면 그런가?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여기 A 집합에도 원소가 없는 상황이고 B 집합에도 원소가 없는 상황이니까 A랑 B가 지금 공집합이 되는 상황이잖아? 이상하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이상하진 않아요.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제에서는 이상해지는 상황이겠지. 그 밑에 있는 문제가 물음은 똑같은데 뭘 물어봤냐면 A가 B의 부분이길 원하지만 조건이 뭐가 붙었죠? A도 뭐가 아니고 공집합이 아니고 B도 공집합이 아니어야 한대.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고민해야 될까요? 공집합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전체에서 그치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아까 방금 위에서도 구했듯이 3의 5승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얘기할 수 있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전체 케이스 입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빼야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기억, 니은 자리에 이 친구들이 배치되는 케이스를 몇 개라고 말할래요? 2의 5승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2의 5승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A 집합이 뭐가 되는? 공집합이 되는 케이스를 제거해 주시는 게 맞아요. 생각해 보자. 야, A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데 B 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상황이 이 상황이 맞을까? 그럴 리가 없죠. A가 애당초에 지금 B 안에 들어가 있는데 A는 채워져 있는데 B가 안 채워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A는 안 채워져 있어도 B는 채워질 수 있죠. 여기 A 놈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지만 요 순수 B 파트에 원소가 존재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A 집합과 B 집합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공집합이 될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이거를 막 헷갈리게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냥 A 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즉 디귿을 제외한 채로 저 1, 2, 3, 4, 5가 기억과 니은 자리 중에서 선택해서 두 가지씩 5번 곱한 그 32가지만 제외를 하면은 분명히 공집합이 둘 다 되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해서 243에서 32를 뺀 거니까 어렵네. 여기 32 빼면 얼마예요? 210 하나?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계산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 두 문제가 꽤 중요하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뭐 동일 간격처럼 보이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딱 요 정도로 연습을 해 볼 건데 318페이지를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형의 개수가 왜 튀어나올까? 도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사실 별거 없고요. 직선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삼각형 얘기하거나 뭐 기껏해야 사각형 뭐 그런 그 정도의 도형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물어봤으면? 그쵸.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딱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순간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정확하게 하나로 결정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출발하는 게 맞을 거고 그냥 내가 무작위로 이 그림과는 별개로 이렇게 4개의 점을 찍었다고 쳐보죠. 이 4개의 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총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 실제로 그려볼 수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또 5,
6. 요 정도로 해서 총 몇 개가 나오는 게? 6개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개를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서로 다른 4개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걸로? 2개를 선택하는 걸로 바라봐도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직선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조합의 아이디어를 쓸 수 있구나 라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건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런 거일 거예요. 지금 요 3개의 점은 한 직선상, 가상으로 한 직선상에 있는 점이라 보시면 되고, 이 점만 이렇게 따로 있는 상황이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4개의 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만들고 싶다면은 몇 개라 말하는 게 맞을까? 실제로 이것도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요렇게 4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상황에서는 4C2라고 말하는 순간 답이 맞다 틀리다?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4C2에서 뭔가를 제거해 줘야만 4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정확히는 이게 6이고 여기서 2개를 빼주시는 게 맞을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생각을 할 텐데, 이 빼야 하는 요 개수를 생각하는 게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페이지에 있는 그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가로 3개의 점, 세로 2개의 점으로 해서 상황이 너무나 재미가 없는 상황이라서 내가 조금 더 헤비하게 상황 판단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가로 4개의 점이고 세로 3개의 점, 총 12개의 점이 이렇게 다 균일하게, 다 균등 간격으로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냐를 먼저 물어볼게요. 이거부터 할까? 차라리 선분의 개수? 여러분들 다들 중학교 1학년 정도는 나오셨을 거라고 보고, 선분과 직선의 구분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죠. 선분과 직선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거 맞죠? 선분은 뭐 예를 들어 2점과 2점 선택하는 순간 딱 이렇게만 선택하는, 그거를 선분이라 부르고, 만약에 이 2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한다면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양쪽으로 끝까지 다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그냥 몇 개란 말하는 게 맞을까? 12개의 점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2개만 적당하게 선택만 하는 순간 이 모든 선분들이 다 서로 다른 것들이 될 거라서 이런 건 재미없으니까 얘기를 안 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지 않을까? 자, 직선의 개수를 한번 세보고 싶어요. 일단 밑밥을 깔죠. 이 12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이 케이스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거를 해야 할 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봐봐. 일단 초록색으로 그은 요 4개의 라인, 요 라인 하나에 점이 3개 포함되어 있는 게 과연 여기서 총 몇 개가 나오는 것부터 먼저 한번 세볼까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한 라인상에 점 3개 있는 거 더 셀 수도 있겠죠. 그럼 뭐도 되겠어요? 얘도 될 거고, 그러면 또?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것들까지도 포함을 해야겠죠. 더 이상 있습니까? 한 라인상에 점 3개 있는 거는 총 몇 개 있는 게 맞아요? 8개 있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말고 한 라인상에 점이 4개 있는 것도 확인해 보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밖에 없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는 확실하게 3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왜 셌냐면은, 자, 잘 들어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8개 라인들은 싹 다 빼주는 게 맞다고 봐. 다시 미안해. 지금 이 초록색 요거 기준 한번 판단해 봐요. 여기 점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요 3가지 케이스 있죠. 이 3가지 케이스들은 다 직선 하나로 결정되는 거 맞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3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직선들이 일단은 총 몇 개? 8개로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친구들을 전체 케이스에서 싸그리 다 제외를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친구들은 어떻게 제외하는 게 맞을까요? 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이 케이스가 총 몇 개 나오니까? 그렇죠. 3개 나오겠죠. 이 라인 자체가 지금 3개인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싸그리 다 빼죠.
근데 이러면 답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냐면 실제로 이러한 직선들 하나하나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맞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뭐 하면 되냐면은 이걸 싹 다 빼지 말고 이거 8개 정도는 다시 챙겨주시고 요거 3개 정도는 다시 챙겨주시자 라는 이런 마인드로 출발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풀이 방법을 이렇게 그냥 고정을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 뭐 계산이야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번엔 삼각형의 개수 한번 얘기해 볼게.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서로 다른 3개의 점이긴 한데 앞에 뭐가 붙죠?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서로 다른 3점이 되는 게 맞고요. 이 상황도 지금 요 그림, 요 상황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게 맞아. 일단 무난하게 12개 점 중에서 3개 점을 선택하는 이 모든 케이스를 다 생각해 보시고 여기 중에서 뭘 빼자? 불가능한 케이스를 빼주시는 게 맞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 라인 요 3개의 점 하나, 둘, 3개를 선택하는 그 3의 케이스들 다 불가능한 케이스가 되겠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지. 이거 몇 개 빼는 게 맞다? 여전히 8개 빼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빨간색 라인에 있는 4개 점 중에서 3개 점을 선택하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몇 개를? 3개를 싸그리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뭔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을 거야. 왜냐면 이거 자체는 애시당초에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뭐 나중에 챙겨줘야 할 필요도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에서 직선의 개수랑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 정도로 고정을 해드리는 게 맞고, 지금 이 문제가 어디 있는 문제냐면은 이 328페이지에 705번을 제가 풀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뭐 이 상황을 그냥 아예 똑같이 적어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목표는 저 그림이 아니라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경우를 구해볼래요?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 이 그림에서 한 라인상에 점 3개 있는 게 총 몇 개 나와요? 그쵸, 예상되는 대답입니다. 둘 중에 골라봐요. 이걸 이제 11개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그 감성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이 세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셌을 거예요. 6, 7, 8, 9, 10, 11까지 센 거죠. 12, 13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이 상황에서는 그 2개까지 더 추가가 되는 게 맞아요. 13개겠죠. 그리고 한 라인상에 5개 있는 점은 뭐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1 곱하기 3이 맞겠죠. 뭐 더 있나요? 여기서 고민할 거? 딱히 없으니까. 자, 똑같이 출발. 자, 전체 개수는 몇 개? 15C2가 될 거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뭘 제거하는 게 맞죠? 여기 있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13개 일단 깡그리 쌍그리 다 빼시고 5개 점 중에서 2개 선택하는 이 친구들 3개도 일단 깡그리 다 빼신 다음에 나중에 뭘 한번 추가하면 돼요? 요거 13개 일단 원상복구 시키고 요거 3개 원상복구 시키면 된다 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똑같죠? 풀이 방법이 고정이다. 삼각형 개수도 마찬가지. 15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이 모든 케이스 중에서 여기 있는 3개 점 중에서 3개 선택하는 13개 모조리 다 빼주시는 게 맞고, 여기 있는 5개 점 중에서 3개 선택하는 이 친구들 3개도 깡그리 다 빼주시고 나중에 추가할 거 없이 그냥 마무리 지어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328페이지의 예제 10번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도 해결해 볼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거 만약에 필기하고 싶으시다면 예제 10번 그림을 오른쪽에 점 3개 더 붙여서 그렇게 이 문제로 그냥 갈아 끼워도 난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요 2개 할 수 있으면 예제 10번이야 뭐 당연히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거 언제 배우지? 그 정N각형의 대각선 개수라던가 막 그런 것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 이거? 맞아요? 기억나요? 정N각형 대각선 개수가 2분의 n? 어우 기억력 좋네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근데? 응. 야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 왜 저런지 한번 이렇게 숙제로 한번 시켜보고 싶긴 한데 왜 NC2에서 n을 빼는 게 대각선 계수랑 동일한가? 생각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몰라 n각형이라고 쳐요. n각형은 꼭지점 개수가 n개, 선분도 몇 개? n개.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한다고 치면은 그 NC가 의미하는 게 요 n개 꼭지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해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면은 요 선분, 이렇게 선택하면은 요 대각선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NCE가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선분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중에서 뭘 빼면 되죠? 그 n각형의 변의 개수들 n개만 쓱 빼주시면 남는 게 뭐니까 이 내부에 그려지는 그 대각선의 개수가 될 거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자. NC 뭐분의 뭐요? 2분의 n-1이죠. 거기서 이거 2분의 2n이라고 취급해도 되냐? 그럼 이거 2분의 n제곱이고 마이너스 n이잖아. n제곱 빼기 n 빼기 2n이니까 이렇게 n제곱 빼기 3n이 될 거고, 실제로 n으로 묶어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식이 되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 그래서 대각선 개수를 이렇게 말하는 건 중학교 1학년 마인드가 될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건 고1 이상의 마인드로 보시는 게 맞지.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왼쪽 거 할래? 오른쪽 거 할래? 오른쪽 거로 해줘. 아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잖아요. 네. 간지나게 가시는 게 맞죠. 뭐 그런 얘기들도 추가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330페이지 보실래요? 자, 이건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빠르게 얘기하고,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는 게 동일한 마인드, 그리고 마름모 개수랑 정사각형 구하는 개수가 동일한 마인드다 보니까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평행사변형이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겠죠. 뭐 그건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정도의 평행한 5개의 선을 그었고 순차적으로 네이밍을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할게요. 다 동일 간격으로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번엔 가로줄을 4개를 그립시다. 이 친구 또한 다 평행하고 동일 간격이라고 가정해보자. 얘를 A, B, C, D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보이는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총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면 여러분들 이거 일일이 셀 겁니까? 초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그렇게 일일이 셀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마인드 어때요? 요 세로로 뻗어가 있는 요 평행한 직선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주시고 2개를 선택해 주시고, 예를 들어 1번, 3번 선택했다고 치면은 이제 얘랑 얘가 특정되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평행한 요 가로에 4개 직선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은 2개를 선택한다면, 예를 들어 A랑 B를 선택했다고 치면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저 주황색 직선 2개랑 보라색 직선 2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이 평행사변형이 딱 정확하게 뭐가 돼요? 특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뭐 하는 것만으로도, 곱하는 것만으로도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충분히 구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구나, 받아들일만 하구나 라고 한다면 사실 더 설명할 게 없어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왜 이게 직사각형이랑 똑같은 것 같아? 이 1, 2, 3, 4, 5번을 정확하게 똑바로 이렇게 세우기만 하면은 평행사변형이 뭐로 진화하는가? 직사각형으로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 개수 구하는 거나 평사 개수 구하는 거나 완벽하게 동일한 마인드라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평행사변형 개수인데, 자, 두 번째요. 얘는 지금 마름모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볼게요.
마름모 개수는 몇 개일까? 어떻게 쓸까 이거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간격이 1, 1로 동일한 거라고 쳐보도록 할게.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마름모 개수나 정사각형 개수 물어봤을 때는 이건 그냥 이게 맞아요. 직접 세는 겁니다. 자, 근데 직접 세는 것도 무식하게 세는 게 아니라 좀 괜찮게 한번 세보자고. 가로 세로라 말하면 되나 이거? 마름모라고 할 때 이걸 가로 이걸 세로라 부르진 않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치자. 그냥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1인 이러한 마름모를 내가 1/1이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이해돼요? 자, 요 상황에서 1/1짜리 몇 개 있을까요? 1/1짜리 몇 개? 12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이렇게 있을 거니까. 맞지? And then 2/2 몇 개예요?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그쵸? 하나 더 3/3짜리는요? 이거 두 개인 거 맞죠? 이렇게 크게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 라고 해서 요거 두 개 다 더하면 몇 개 나옵니까 이거? 총 20개의 마름모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사각형 중에서 마름모가 아닌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개수에서 이 개수를 뭐 하시면 된다? 빼주시면 되겠다. 그런 루틴으로 문제들이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계산은 얼마냐 이거? 10 곱하기 6이니까 60이죠? 그럼 마름모가 20개니까 여기는 60에서 20을 뺀 40개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네요.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뭐 요거 마름모 개수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린다면 요게 12개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가로가 몇 칸이고요? 4칸이고 세로가 몇 칸이라서? 3칸이라서 4 곱하기 3이 12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죠. 그럼 2/2짜리는 가로가 하나, 둘, 셋, 3칸, 세로가 하나, 2칸이니까 3 곱하기 2로 보셔도 되겠죠. 그럼 얘는 마지막으로 2 곱하기 1로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일반화 시킬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막 이 평행선이 여기는 m개 있고 여기가 n개 있을 때 뭐 마름모에게서 뭐 그렇게 일반화 시킬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알기에는 굳이 이런 별것도 아닌 문제를 공식화하는 게 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기까지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세는 거 딱히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 정도만 이해가 되신다면은 뭐 여러분들은 충분히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330페이지에 예제 12번 볼래요? 이거 그냥 바로 답을 내자고. 자, 4개의 평행한 가로선, 5개의 평행한 세로선이 있대요. 이 평행선들로 만들어지는 평사 개수는 뭐 곱하기 뭐라 말하면 된다? 4C2 곱하기 5C2 뭐 그 정도로 말하면 되는 거니까 뭐 답은 마찬가지로 60개가 나오는 게 맞겠죠. 지금 딱 이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711번 볼래요?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거기 그려져 있는 사각형 그 상황에서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을까? 5C2 곱하기 4C2라 그랬거든요. 지금 가로가 4칸이고 세로가 3칸이라서 뭔가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3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우리는 칸의 개수로 보는 게 아니라 선의 개수로 보는 게 중요한 마인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세로줄은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아니라 5개 줄이 있죠. 그래서 그 5개 줄 중에서 2개 선택하는 5C, 그리고 가로줄도 3개가 아니라 4개 있으니까 4개 줄 중에서 2개 선택하는 4C를 둘이 서로 곱해주시는 게 직사각형 개수라고 보시는 게 맞고, 여기서 뭐 정사각형 개수 물어봤으니까 뭐 일일이 세주시면 될 거고 뭐 딱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랑 뭐 동일한 거가 되겠죠. 오케이. 일단 이 정도가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다 끝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바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284페이지요. 자, 여러분들아. 뭐 사실 이 문제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본능적인 느낌으로다가 이거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 솔직히 말해서. 뭐 그 설명도 할 거고 내가 제안하는 방법도 설명을 하긴 할 건데 뭐 둘 중에 뭐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풀어 보셔라 뭐 그렇게 제안을 드릴 수는 있지만 아마 내가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드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꼼꼼하신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 상황 한번 읽어보죠. 총 영역이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영역이 A, B, C, D로 네이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5개의 서로 다른 색이 있어요. 뭐 그게 뭐 빨주노초 파던 간에 뭐던 간에 그냥 5색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나머지 상황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접한 면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서 영역 간의 구분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한 번 색칠한 색은 뭐 여러 번 칠해도 상관없다. 그 정도까지가 난 이걸 국룰의 상황이라고 말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입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제한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식에서 칠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뭐죠? 가장 먼저 뭐부터 칠하는 거 맞지?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데부터 칠하는 거. 그쵸? 여기서 지금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데는 아무리 봐도 A가 될 거니까 A서부터 칠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할까? 순서부터 먼저 정하자고. 상관없죠, 솔직히. 가장 인접한 면부터 먼저 칠하고 나면은 그 나머지 분은 뭘 칠해도 이 상황, 이 문제는 뭐 상관이 없을 거니까. 자, A, B, C, D, E의 상황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물론 5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요 5가지 색은 얘도 마찬가지로 네이밍을 좀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색이라고 네이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A 영역에 1번 칠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B는 자연스럽게 몇 가지로 줄어든다? 4가지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2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C는 어때요, 그러면? 3개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몇 번이라 할까? 무난하게 3번이라 하자. D 몇 가지예요? 그렇죠. 이게 2가지가 아니라 1번과 3번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 3개 중에서 선택해서 칠을 주면 될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3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네요. 이거 계산하시면 당연히 틀리지 않은 정답이 될 거란 말이지. 이거 설명하려고 내비둔 겁니까? 하면 당연히 아니에요. 이건 뭐 너무 뻔하니까 지우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색칠할 수 있는 색의 수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자.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한번 들어보세요. 님들, 선생님들, 이 영역에 색칠할 수 있는 최소 색깔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몇 개요? 3가지죠. 즉 3색으로 이 상황을 커버 칠 수 있는 게 최소 상황인 거 맞습니까? 이게 최소 색깔, 최대 색깔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영역을 색깔 하나로 커버 치려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지. 다 똑같은 색깔 하는 거니까 불가능하고 2개의 색깔로 커버 치기에도 분명히 안 될 거란 말이죠. 3색은 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얘를 3색으로 커버 치는 경우를 첫 번째 케이스. 그럼 자연스럽게 뭐도 되겠어? 4색도 될 거고 마지막으로 그쵸, 5색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 기준을 색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로 분류를 하자라는 마인드입니다. 자, 그리고 출발할게요. 근데 여기서 가장 쉬운 게 뭐냐? 아무리 봐도 5색이 제일 쉽겠죠? 그냥 이 색깔 다 쓰는 거라서 얘는 OC5라고 미리 말할게요. 이 노란색으로 쓰는 OC5의 의미가 뭐죠? 색깔 5개 중에서 5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계산하면 1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난 이거를 5색 선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1, 2, 3, 4, 5색을 다 선택을 했고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A, B, C, D라고 하는 서로 다른 5개 영역에 그냥 싹 쭉 뿌리면 되는 거니까 몇 팩으로 밀면 돼요? 그렇죠. 5팩토리얼로 밀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그냥 배열이라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는 게 맞다? 120가지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심하실 분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괜찮죠? 자, 이번에 4색으로 가보자. 뭐부터 해야 돼? 그러면 5개 중에서 4개를 골라야죠. 4색을 선별하자는 마인드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친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상황 판단 되십니까? 자, 그런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 이후로는 마찬가지야. 가장 인접한 면이 많은 어디서부터 칠하는 게? A부터 칠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그 전에 이 상황은 분명히 색을 2번 써야 할 친구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영역이 5개인데 색은 4개니까 분명히 이 중에선 색을 2번 칠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난 그거부터 먼저 정하고 갈게요. 사시 1의 의미는 뭐다? 2번 칠할 색을 선택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누구라 할까? 그냥 무난하게 1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번은 지금 1번, 1번으로 2번 써야 하고 나머지 2, 3, 4는 한 번씩 쓴다 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은 색을 2번 칠할 수 있는 그 조합이 몇 개일까요? 어떻게 있을까? BD 조합 아니면은 BE 조합 아니면은 CE 조합,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 몇 가지? 3가지일 거예요. 다시 1번을 어떻게 칠하는 경우? BD or BE or CE,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해서, 예를 들어 B랑 D에다가 1번, 1번을 칠하고 나면은 이제 남은 놈들인 누구? 2번, 3번, 4번은 나머지 3개 영역에 그냥 알아서 뭐 하시면 된다?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배열.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은 60인가? 60에다 6 곱하는 거니까 360개 나오게 되겠네요. 되시나요? 되나? 자, 그러면 4색 좀 빡세네. 3색은 어떨까? 5개 색깔 중에서 3개 선택합시다. 3색 선택이죠. 3색 선별. 그리고 예를 들어 1번, 2번, 3번이라고 쳐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 게 맞을까요? 네, 2번 칠할 색깔을 몇 개 선택하는 게 맞냐면 2개 선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3개 중에서 1개의 색은 분명히 한 번 칠해질 거고 나머지 2개는 분명히 더블로 칠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몇 시 몇으로? 3C2로 2번 칠할 색을 2개 선택. 그리고 뭐라 할까?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2번, 2번, 3번, 3번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상황이 지금 1번, 2번, 2번, 3번, 3번 이런 식으로 있는 거로 보시는 게 맞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2번 칠할 색 2번 조합과 3번 조합을 보시면은 어차피 여기서 2번 칠할 영역은 BD랑 CE 이런 식의 조합 말고는 지금 존재할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보시면은 2번, 3번도 가능하고 3번, 2번도 가능하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2번과 3번이 BD 조합과 CE 조합의 배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2번, 3번, 2번, 3번 배치하면 나머지 그 1번의 색은 그냥 자동으로 어디로 배치하면 되니까? A로 배치하면 되니까 그냥 한 가지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 몇 개죠? 10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60개 나오겠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다 더하면 몇이 됩니까? 540이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같이 계산했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랑 아다리 맞나요? 그쵸? 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연명을 떨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안전해요. 논리적으로 흐트러짐이 전혀 없고 중간에 빠그러지는 아이디어도 없을 겁니다. 이 정도의 쉬운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푸는 게 맞기는 한데 쉬운 문제만 보면은 발전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색칠하는 문제들은 어려운 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살벌해요. 막 중간중간에 어떻게 좀 갈라치기 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들도 되게 많거든. 난 그럴 때마다 이 아이디어에 의지를 한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강력하거든요. 근데 다만 주의하자. 주의.
저에 거의 준할 정도로 꼼꼼하신 분에 의해서만 이렇게 푸는 거를 좀 허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중간중간에 생각을 막 여기까지 세다가 배고파 죽겠네. 이따 뭐 먹지? 막 이게 중간 생각하는 순간 너 놓치면 이거 나락이야. 그러니까 꼼꼼하신 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고민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푸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다가 추천해 드리고 강력합니다. 네, 틀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도 틀렸다 하면은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내가 꼼꼼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맞고. 일단 뭐 요 정도 얘기. 이 색칠하는 문제는 뭐 고1 문제라 보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라 보시는 게 맞을 거니까 어차피 하기 싫어도 우리 앞으로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이런 문제들 주구장창 연습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거기 있는 문제들도 이제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어디죠? 282, 283, 284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린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넘어갔던 문제들 있죠. 함수 개수 문제라던가 색칠하는 문제도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거기 있는 문제들까지 다 추가로 숙제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